안녕하세요. 한자풀이 김정범입니다. 오늘은 마디 촌자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마디 촌자인데요. 마디라는 게 이제 국어사전 의미가요. 대, 갈대, 나무 따위의 줄기에서 가지나 잎이 나는 부분, 잘록하거나 도드라져 있다. 그런 게 있고요. 또 하나는 뼈와 뼈가 닿는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실, 새끼, 줄 따위가 엉키거나 맺힌 부분을 마디라고 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체에 마디가 많죠. 발에도 있고, 손에도 있고, 그 다음에 가슴, 척추, 뭐 이런 마디가 많죠. 자, 그래요. 우리 이제 한자 뿌리 채널이니까요. 또 뿌리채 뽑아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마디 촌자는 8급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디 촌자를 이제 그 하나하나씩 분석을 해보면요. 맨 이 부분이요. 이 부분이 그 점주입니다. 점주 그래요. 그래서 점주는 점 모양.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한자 구분.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계속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강조.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점 모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요. 그리고 이 부분은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한자풀이 채널이 계속 점점 계속 이렇게 이제 강의를 하면서 연구하고 분석하면서 오래된 강의가 있어요. 제 강의가 오래된 강의하고 그 반복된 부분이 있는데요. 그 반복된 부분이 약간 틀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계속해서 연구하고 이거는 이렇구나, 이게 맞구나 라는 걸 자꾸 분석하고 생각하고 연구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더 확실하게, 좀 더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강의를 하다 보면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양해를 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좀 그래요. 이 부분도 뭐냐면 여짝 부분이요. 여짝 부분은 지금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거는 지금 뭐의 변형이냐면은 열십자 변형입니다. 열십자 변형이에요. 이게 지금 열십자인데요. 열십. 이건 8급에 있습니다. 열십은 이제 열이라는 의미도 있고 동서남북 사방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열십자인데 이게 원래 중앙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그는 게 이제 열십자인데 여기다가 이제 한자를 집어넣기 위해서 여기다 한자를 집어넣기 위해서 이자를 중앙에서 이자를 약간 여짝에다 이제 한자를 집어넣기 위해서 이렇게 뺀 거예요. 예, 이게 열십자입니다. 열십자. 예,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걸 좀 해석을 하면요. 우리가 지금 아까 그 마디라고 하는 게 뼈와 뼈 사이를 마디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자도 이제 거기에 변형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거기에서 본따서 만든 글자인데요. 그 뼈가 우리가 몸에 뼈가 많죠. 근데 뼈가 많은데 그 중에서도 가장 뼈 마디가 많은 게 손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손의 마디를 보면은요. 이게 지금 이걸 전부 세면은요. 26개입니다. 26개. 뼈 마디가 26개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 세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세, 스물네, 스물다섯, 스물여섯 개예요. 그런데 우리가 손이 하나만 있어요. 왼손, 오른손 두 개가 있죠. 그래서 26개, 다시 26개를 더해야지. 오른손, 왼손 다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몇 개예요, 그러면? 52개예요. 그렇습니다. 52개예요. 예, 그래서 많은 거죠. 52개가 이렇게. 우리 그래서 신체 일부 중에서도 가장 많은 게 손이다. 그런 것이. 손에서 마디가 많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점 모양이고, 요거는 이제 열십자니까 우리가 손가락에 하나 손가락에 5개가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 둘, 셋, 넷, 5개. 그러면 왼손 5개, 오른손 5개 가락이 그렇죠. 그래서 총 합쳐서 몇 개예요? 10개예요. 그렇죠. 열십자는 10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왼손 손가락과 오른손 손가락이 10개의 그 점 모양 마디가 있다.
그래서 우리 사람 몸에 가장 뼈마디가 많은 게 손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마디라는 의미가 있고 이 한자 쓰이며 그 다음에 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 그 증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증거를 제시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마디촌자도 되고요. 그래서 마디촌자도 되고 우리가 신체 중에서 손에 마디가 많다. 그 중에서 이 마디는 점 모양을 나타내는 거고 그 다음에 손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왼손 오른손 이제 10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열십자가를 했는데 열십자에 여기다 하나를 집어넣기 위해서 한쪽으로 이렇게 조금 당겨서 쓴 것이다. 열십자 변형을 한 거죠. 자, 그래요. 그러면은 마디가 또 우리가 쓰임의 마디가 있죠. 그게 뭐냐면 이 길이 단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한치, 두치 옛날에 지금은 그 한치, 두치 잘 안 쓰는데요. 1cm, 2cm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한치, 두치 그랬어요. 그래서 이 치자를 쓸 때도 이 촌이 마디 촌이 또 치자로도 됩니다. 그래서 한치, 두치 그런 길이 단위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길이 단위. 그래서 한치는 일치는 몇 센치냐면 3.03cm입니다. 예, 그래요. 예. 그래서 여기 우리가 그 센치 보면은 이렇게 마디가 있잖아요. 여기 1.5mm, 2cm, 2.5mm 이렇게 하고 마디가 딱딱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길이 단위. 그래서 마디로 이렇게 표현한다. 그래서 1cm, 여기는 2cm, 여기는 3cm 이렇게 마디가 있잖아요. 이렇게 표시가 돼 있고 마디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길이 단위도 쓴다. 그래서 마디가 있는 것이죠. 이것도. 그래서 길이 단위도 쓴다. 길이 단위도 쓴다. 그러면 마디가 있어서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또 이런 거 있죠. 우리 보면은 뭐 삼촌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 저 사촌간이야, 뭐 오촌간이야, 육촌간이야, 우리 집안 내 이 오촌간이야, 사촌이야. 이런 말 우리 하잖아요. 지금도 하고, 지금도 계속 그렇게 쓰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그거를 조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촌수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요때 촌을 또 이 마디촌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그걸 보면은요. 그 촌수를 좀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자, 촌수는 이제 나를 기준으로 하자고요. 나를. 그래야 헷갈리지 않죠? 나를 기준으로 했을 때, 나의 부모님, 그러니까 엄마나 아빠는 촌수가 나하고 엄마, 아빠의 촌수는 1촌입니다. 그래요, 1촌. 엄마와 아빠 사이는 무촌이에요. 촌이 없습니다. 엄마와 아빠 사이는 촌이 없어요. 그만큼 가까우니까, 그렇죠?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엄마와 아빠와 나는 1촌이에요. 그러면은 나와 형제는 2촌입니다. 나와 형제는 2촌이에요. 형제는 2촌. 네, 그래요. 그 다음에 나의 자녀는 내가 이제 결혼하고 애를 낳았다. 그러면 그건 1촌입니다. 자녀는 1촌이에요. 그래서 내 자녀가 우리 형제에게 말할 때 뭐라고 그래요? 3촌이라고 그러죠. 자녀가, 내 자녀가. 왜요? 나와 아이는 1촌이지만 나와 형제는 2촌이에요. 그러면 2촌 플러스 자녀가 나와 1촌이니까 1촌 플러스 하면 3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자녀는 나의 형제에게 3촌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런 겁니다. 네, 그래요. 그런 식으로 되고요. 또 내가 아버지와 1촌이지만 또 할아버지 있잖아요. 할아버지는 2촌입니다. 나하고 할아버지는 2촌이에요. 나하고 증조 할아버지는 3촌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마디가 이렇게 있는 것이죠. 이렇게 또 나면 또 자녀가 또 나면 계속 또 이렇게 마디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그런 거예요. 이렇게 연결 이렇게 마디가 있는 거예요. 그런 그 사람 촌수도 이런 마디촌자를 쓴다. 그런 겁니다. 그런 단계 이렇게 내려가는 점점점 증가되는 것이죠. 계속 자녀들이 이렇게 나고 또 나고 하면서 결혼하고 또 나고 하면서 이렇게 점점점 마디마디 이렇게 계속 이게 증가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촌수도 그 마디촌자를 쓴다. 그래서 그래요. 자, 그러면 마디촌자가 들어가는 한자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여기 지금 사람인자입니다. 사람, 인, 그죠? 이거는 이제 마디촌자예요. 마디촌. 그래서 마디촌은 10개의 손가락의 그 마디를 말한다고 그랬죠. 점 모양, 점은 뼈 마디 모양을 나타내는 거고, 그 다음에 10십자니까 10개, 오른손, 왼손 그 마디가 가장 신체 중에 많다. 그래서 그 마디촌자로 손을 의미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는 마디라는 의미도 있고요. 마디를 의미하기도 하고 손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손을 의미하니까 손으로 만드는 거예요. 마디촌자. 손가락에 마디가 많아서 마디촌자를 만들었으니까요. 한자가. 그래서 손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 손인데 여기서 사람은 누구를 말하냐면 남에게 그런 뜻입니다. 남에게 내가 손으로 어떤 물건을 주는 거예요. 이게 가져라고 주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줄 부자가 되는 거고요. 가져라고 주는 경우가 있죠. 선물 같은 거 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줄 부자가 되죠. 그럴 때는 주는 것이죠. 그러죠. 내가 내 손으로 어떤 물건을 짓고 남에게 그 남이라고 하니까 뭐 친구든지 뭐 친척이든 부모든 자식이든 뭐 이렇게 주는 거 있잖아요. 네, 나 말고 다른 사람에게 주는 거. 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줄 부자도 되고 또 이렇게 어떤 물건을 내가 좀 잠깐 어디 갔다 올 텐데 이거 좀 맡겨주라. 그럴 때도 물건을 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또 어떤 이 물건을 누가 오면은 주라. 누구누구 홍길동이 오면 줘라. 몇 시에 온다고 하는데 이걸 주라 하고 맡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맡길 부자. 맡길 부. 예. 그 다음에 또 의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의지할 부자도 되고 맡길 부자도 되고 줄 부자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어떤 물건을 주면은 다 가지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부탁을 하는 것이죠. 의뢰를 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맡길 부자도 되고 줄 부자도 되고 의지할 부자도 된다. 그런 거죠. 예, 3급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또 나무, 그 다음에 요거는 마디촌자예요. 마디촌. 그렇습니다. 마디촌은 손, 마디를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여기서는 마디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시골에 가면은 어떤 마을에든 가면은 꼭 거기에 보면은 큰 니트나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름에 막 그냥 더울 때 마을 사람들이 그 밑에서 쉼터가 되는 거예요. 예, 쉼터가 돼서 이렇게 이 마을 입구에 가면은 우리 동네도 큰 나무가 있습니다. 예, 핑나무라고 큰 나무가 있는데 이게 지금 이제 그렇게 이렇게 항상 그 동네 분들이 여름에 뜨거울 때 좀 뜨거울 때 쉬고 그 다음에 해가 해질 무렵에 또 시원할 때 좀 이제 농사일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여름에는 그래요. 그래서 그럴 때 이렇게 마을에 앞에 딱 이렇게 큰 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나무 목자를 쓰는 이유는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마디는 뭐냐면은 이렇게 지붕이 이렇게 옹기종기 마을에 모여 있죠. 이웃집들이. 그렇잖아요. 지붕이.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많은 집들이 서로 옹기종기 모여 있어서 지붕 모양을 나타내는 걸 점 모양으로 표현한 거, 마디 모양으로 표현한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앞에 마을 앞에는 큰 나무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그 마을 촌자입니다. 마을 촌 그래요. 그래서 마을에는 큰 나무가 있고 거기에 마디 지붕이 이렇게 옹기종기 지붕이 막 이렇게 집들이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 있는 그런 게 마디마디로 표현한 겁니다. 이게. 예, 그래서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 마디는 집들 모양, 지붕 모양 여러 개의 집들이 모여 있는 모양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 집 마을 앞에는 큰 나무가 있어요. 네, 그래서 나무가 있고 집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 그런 마을. 그래서 마을 촌자입니다. 아,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마음심자입니다. 마음심. 그 다음에 이거는 마디촌자죠. 마디촌.
그래서 마디는 마디를 나타나기도 하고 손을 나타내기도 한다고 그랬죠. 여기서는 손을 나타냅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하나 둘 셀 때, 나도 어렸을 때 셀 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뭐 이런 식으로 셌어요. 예, 그때는 이제 이렇게 입으로 말하고 세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마음 심자니까 입구가 되면은 입으로 소리 내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나, 둘 센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마음 심자니까 소리를 내지 않고 마음으로 세는 거예요. 그래서 헤아릴 촌, 헤아릴 촌자에 요거는 사급에 있습니다. 그래서 헤아리다라는 것은 어떤 수를 세다 그런 뜻이 있고요. 또 짐작 가늠하여 미루다 뭐 그런 뜻이 있습니다. 예,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손가락으로 세는 그런 모양입니다. 좀 더 볼까요? 자, 여기는 또 흑토자예요. 흑토. 자, 흑토는 흑, 또 위치, 장소 그런 걸 나타낸다고 그랬죠. 여기서는 장소를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마디촌자예요. 마디촌. 마디촌은 마디, 그 다음에 손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여기서는 마디를 의미합니다. 자, 그래요. 근데 이게 이제 장소인데 어떤 장소냐면 여기 지금 여기 절입니다. 절. 우리 그 절 가면은 큰 절, 뭐 유명한 절 가면은 그 집이 한 채만 딱 있나요? 여러분 절 가보셨죠? 그 깊은 산속 언덕에 높은 산속에요. 그 절이 있잖아요. 그죠? 절이 있죠. 그럼 그 절에 가면은 그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딱 한 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집이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용도가 다 다른데요. 내가 저기를 종교가 저는 없어요. 그래서 잘 모르는데 절은 가봤습니다. 교회도 가보고 절도 가봤어요. 그러니까 가보면은 그 절의 그 건물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 절 터 보면은 여러 개가 있어요. 한 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절에 그런 뜻이죠. 절에 건물이 마디 이렇게 여러 개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절사자가 되는 거예요. 절사자가 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는 지금 경복궁입니다. 경복궁에도 안에 들어가면요. 경복궁 안에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뭐 지방의 그 절도사라든지 관찰사가 근무하는 곳에 들어가면 그 건물이 한 개만 딱 있는 게 아니에요. 경복궁에도 가면은 건물이 한 개가 있는 게 아닙니다. 많이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그 경복궁 가보신 분 있잖아요. 뭐 화성행궁에도 가보거나 또 경복궁에 가보면 창덕궁 같은 이런 거 가보면 건물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한 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왕이 신하와 같이 나랏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랏일을 하기 때문에 관아시자도 되는 거예요. 관아시. 그래서 여기서는 장소죠. 그러니까 경복궁, 그러니까 관찰사면은 관찰사, 지방 절도사면 절도사가 근무하는 곳, 아니면은 또 경복궁, 나랏일을 하는 경복궁 안에서 나랏일을 하는 것이죠. 왕이, 신하와. 그래서 그 나랏일을 하는 그런 게 경복궁 안에 여기서 마디는 여러 개의 건물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마디처럼 이렇게 여러 개의 건물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그 나랏일을 본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관아시자도 되고요. 그 다음에 절사자도 된다. 절에도 절터에 가면은 건물이 여러 개가 있고 그게 마디 모양 이렇게 건물이 여러 개가 있다. 이게 절에, 여기서는 장소가 절에 또는 경복궁 관아시로 표현한다 그러면 경복궁 안에 마디 이렇게 여러 가지 건물이 여러 개의 건물이 있다.
여러 개의 절에도 여러 개의 건물이 있다. 마디마디를 표현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관아시자도 되고 절사자도 된다. 이 사급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자, 이거는 간머리죠. 간머리. 간머리는 갓, 집, 지붕, 모양, 그렇다고 그랬죠. 예,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 집, 관공서 뭐 이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보면은 여기는 이제 그 마디촌이죠. 마디촌. 그래서 여기서는 손을 의미합니다. 손. 그래서 여기서는 뭘 의미하냐면은 집이, 그러니까 집에 여러 개가 있는 거죠. 집이 여러 개 있는 그 경복궁 그 밖에요. 밖에 병사가 포졸이 손에 무기를 들고 지키는 거예요. 네, 그래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게 집은 이제 이 궁궐 안에 있는 여러 그 집체가 있는 여러 궁궐 안에 있는 그 건물을 전체를 손에 여기 손을 의미하니까 손에 창 무기를 들고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킬 숫자입니다. 지킬 숫자예요. 사급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좀 더 볼까요? 자, 계속 지금 마디촌자가 들어가는 한자를 여러분에게 지금 강의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요, 여기도 실사자입니다. 실사. 실은 여러 가지 뭐 길다, 뭐 문구다, 끊어지다, 뭐 연결하다, 뭐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죠. 그 다음에 요거는 마디촌이에요. 마디촌. 마디촌은 마디, 손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손처럼 생긴 마디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는 실사자는 뭐냐면 실을 가지고 그 손 마디처럼 매듭을 짓는 거예요. 손 마디처럼 매듭을 친 모양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게 이제 뭐냐면 바로 옛날에 이런 건데요. 이게 뭐냐면 껑거리끈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껑거리끈이라고 하는데 이게 마디가 이렇게 있죠. 매듭을 친 거죠. 실로 이렇게 매듭을 줬어요. 이 매듭을 친 모양이 이렇게 손가락에 마디가 이렇게 있는 그런 모양처럼 생겼다는 겁니다. 이게.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마디촌자를 쓴 거예요. 끈을 실을 이렇게 마디처럼 손에 있는 마디처럼 매듭을 졌다는 겁니다.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매듭을 진 게 껑거리 끈인데 이 껑거리 끈을 그래서 이 자가 뭐냐면 껑거리 끈 주자예요. 여기 1급에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어디 때 쓰냐면은 소에 짐을 싣기 위해서 소 등에 짐을 싣기 위해서 이거 있죠. 이거를 등에다 이렇게 올려놓고 그 다음에 이게 저짝하고 여짝하고 이게 배 있는 부분 있죠. 배 있는 부분하고 이렇게 끈을 연결해 안 움직이게 연결하는 거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그래가지고 여기다 연결해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연결하면 여기에다가 이제 뭐를 하냐면 여러 가지 짐들을 소 등에다가 싣기 위해서 이 장치가 필요해요. 소 등에다가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소 등에다 짐을 싣게 되면 짐이 다 어떻게 쏟아져 버리죠. 밑으로 쏟아져 버려요. 그래서 안 쏟아지기 위해서 이런 나무가 있어요. 이렇게 생긴 나무가 이걸 갖다가 소 등에다가 얹어 놓고 그거를 안 움직이게 튼튼하게 이 끈거리 끈으로 묶는 거예요. 양쪽 배에다가 저짝하고 연결해 가지고 여기 요짝 밑에다가 이렇게 연결합니다. 안 움직이게 연결해 가지고 여기다가 많은 그 짐들을 실어 가지고 운반하는 거예요. 그런 용도입니다. 그게 끈거리라고 한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주왕주자도 돼요. 주자도 됩니다. 이 주왕이라는 것은 옛날에 중국의 은나라의 천자인데 폭군으로 알려진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왕주자도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왕주자도 되고 이거는 끈거리 주자다. 1급에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해일자입니다. 해일.
그 다음에 이거는 마디촌자죠. 마디촌. 마디촌은 마디, 또 손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서는 마디를 의미합니다. 아, 그래요. 자, 해가 떴는데 마디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우리가 그 세종대왕 때 만들었던 그 해시계 있죠. 그 해시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 해시계를 이렇게 좀 보면은요. 여기 지금 이게, 바늘이 있습니다. 이게 바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몇 시 이렇게 마디가 있어요. 예, 마디가 있습니다. 이렇게 선을 선을 긋고요. 그 다음에 해가 이제 여기서 해가 비치면 여기 이제 그늘이 그림자가 생기죠. 그림자가 해가 이렇게 여기서 비치면은 이게 이제 그 바늘에 그림자가 생깁니다. 그렇죠? 그림자가 생겨가지고 이게 해가 이렇게 지나가면 이것도 이렇게 오고요. 또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있을 때 해가 여기서 비치면은 바늘이 여기에 있겠죠. 여기 그림자가. 그렇잖아요. 여기 있다가 점점 해가 이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움직이면 이게 바늘도 점점 이쪽으로 움직이고 이쪽으로 움직이죠. 그림자가 그렇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해서 몇 시 그런 거예요. 알려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 해가 아침에 여기 동쪽에서 떴다 그러면은 여기 아침이 여기겠죠. 아침에다가 점점 해가 이렇게 가면 이제 이쪽으로 오고 이거 중앙에 오면 낮이 되고, 그 다음에 점점 이쪽으로 뜨면은 해가 이제 이 바늘이 이쪽으로 오겠죠. 그렇죠? 그림자가. 그러면 이제 오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저녁이 되고 그런 겁니다. 그런 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해에 의해서 그 바늘이 지침이 마디를 가리킨다. 그 마디를 가리키면서 아침, 점심, 저녁, 오후, 저녁 뭐 이런 거를 그 시간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해시계입니다. 그래서 때시자입니다. 이것도 때시 그 어느 때를 가리키는 것이죠. 아침, 점심, 저녁, 오후, 저녁 뭐 이런 거를 시간대를 가리키는 걸 말한다. 그래서 때시자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또 이렇게 마디촌자 들어간 한자 강의 많이 했는데요. 여러분의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에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